네, 현재 8시 55분 38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5분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CPI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위다 아래다 시장의 반응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뉴욕 증시도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쳐서 뭔가 좀 지수가 방향을 잡아줬으면 싶었던 분들께 오늘장도 뭔가 좀 종목을 봐야 되는 다소 좀 바쁜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양쪽 지수도요 망설이고 있습니다. 보합권 정도에서 출발 대기하는데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로는 0.01%, 포인트로도 1포인트 미만의 하락으로 2534.40포인트 선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합권 정도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스피 지수는 옴짝달싹하지를 못하죠. 이렇게 보합권 정도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오늘장 음봉을 기록하게 될 경우에는 5일선이 21선 뚫고 내려가면서 단기 데드크로스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가파르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진작에 좀 데드크로스가 나왔죠. 오늘 밀리게 되면 4거래일 연속 하락인데 그래도 오늘 바닥을 잡아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방보합권 정도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0.26%의 제한된 상승이어서 안심할 수는 없겠고요. 885.05포인트 선 기록하면서 120일 이동평균선이 880선에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지지력 테스트 오늘장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인데요. 오늘장에서는 상승과 하락이 양분해 있습니다. 1000개, 그리고 아직 보합 정도도 한 700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키워드 몇 개 좀 묶어보자면은 제약바이오 쪽에서 개별 호재 아는 종목군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고 IT 섹터 내에서 OLED, 앞서 핵심 뉴스에서도 좀 전해드렸는데 OLED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 흐름, 그리고 어제 오후장을 압도했던 오랜만에 반가운 종목군 있죠. 통신장비 5G 종목군들의 연속성도 확인되고 있는 현재 동시효과 구간이고요. 메타버스 AI 쪽 윤석열 대통령 어제 발언 나오면서 이쪽으로도 그룹핑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종목을 집어서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엔젠바이오 13% 정도 갭상승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기술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했다라는 내용인데요. 특히 요즘 들어서는 뭐 신약이라든지 면역 항암제라든지 이런 키워드보다 AI 혹은 진단 이런 쪽에 조금 더 시장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엔젠바이오 오늘장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 예상되고 있고 그 밖에도 큐리언트도 오늘 좋습니다. 6% 정도 오름세 예상되는데요. 지금 큐리언트에서 만들고 있는 약 말기 췌장암 환자에게 부분관해가 확인이 됐다. 이 완전관해, 부분관해 상당히 좀 투자자들을 흥분시키는 그런 단어인데 부분관해 확인됐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약 6%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몇몇 이렇게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5G 관련해서 상당히 좀 강했던 종목군들 오늘장에서도 괜찮습니다. 보시면 오이솔루션이 15% 정도의 상승권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테크가 어제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5G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좀 잡아주기도 했었는데요. 에이스테크 오늘장에서도 상한가 갈 것 같네요. 어제 이어 오늘까지 이거를 연속된 상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KMW도 7%, 이노와이어리스 4%, RFHIC, 머큐리도 어제 상한가였는데 머큐리는 지금 한 4% 정도 플러스권 집계되고요. 솔리드, 서진 시스템까지도 2에서 15% 정도 고르게 상승권 출발 앞두면서 5G 종목군들 반등의 연속성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종목군들 내에서는 선익 시스템이 한 5% 정도 플러스권, 국내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내년에 출시될 아이패드 OLED 공급할 거다라는 보도가 나오며 선익 시스템 오늘장에 5% 정도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야스 쪽도 한 4% 정도 되네요. 이렇게 IT 섹터 내에서는 OLED가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AI 쪽에서 9천억 집행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이런 얘기 내놓으면서 오늘장에서 AI 반등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음 AI 4% 정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비슷하게 한 4%.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9월 14일입니다. 목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일정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보려고 증권사 레포트를 쭉 봤는데 위다 아래다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명확하게 포지션을 예상하는 증권사의 분석보다는 중립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분석들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오늘장에서 수급적으로 또 변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기준금리 결정 오늘 밤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밤 9시 정도 장 마치고 나서 저녁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간밤에 CPI 나왔는데 PPI 나올 차례입니다. 오늘 밤에 나옵니다. 일정까지 봤습니다.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하는지 살펴볼까요? 김민아 캐스터 알려주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8월 CPI를 확인을 하면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8월 헤드라인 CPI는 전월 대비 0.6% 그리고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고 밝혀졌는데요. 전년 대비로도 CPI는 7월에 기록을 했던 3.2% 수치와 월가의 예상치인 3.6%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근원 CPI가 7월보다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수가 이렇게 혼조세를 나타냈고 특히나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국내 증시에서는 어떻게 포착이 되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은 선방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0.39% 상승 출발에 성공을 했고요. 2,54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9포인트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상승하며 출발하고 있는데요. 전일 종가 대비 0.55% 오르고 있고요. 포인트로 봤을 때는 4.9포인트가량 오르면서 887포인트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거래소에서는 오늘은 기관 투자자만이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가 현재는 114억 원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관망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매도 물량이 크지는 않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만이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함께 매도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249억 원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가 224억 원, 기관 투자자는 13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승 출발한 만큼 상승하고 있는 섹터가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료정밀 섹터가 0.89%로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기계 섹터가 뒤를 잇고 있는데요. 기계 섹터가 현재는 0.9%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전자 섹터가 0.5%가량 오르고 있는데 오늘 반도체 쪽으로 투자 심리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반도체 종목들 간간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도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학 섹터도 0.44%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조업 섹터, 보험 섹터까지도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하고 있는 섹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3가지 섹터 정도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섬유의복 섹터가 0.12%, 현재는 상승권으로 전환을 했습니다만 약보합권 그리고 강보합권 내에서 반복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종이 목재 섹터도 0.06%로 현재는 소폭 오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증권 섹터는 0.02% 소폭 밀려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하락폭도 크지 않을 만큼 투자 심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거래소에서 반도체 투톱 일제히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0.28% 오르고 있고요. 현재는 7만 1,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0.51% 오른 11만 9,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반도체 턴어라운드가 하반기부터 본격화가 될 것이고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조금은 나은 환경이 조성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만큼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반도체 투톱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으로 2차 전지 셋업체들 살펴보시면 어제에 비해서는 선방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잠잠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0.1% 오르고 있고요. LG화학도 0.19% 오르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되는 가운데 삼성 SDI는 오늘도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0.21% 소폭 조정을 받고 있고요. 기아는 0.13% 오르면서 강보합권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가장 큰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라는 점이 부각을 받으면서 올랐지만 오늘은 그러한 재료가 어느 정도 소멸됨에 따라서 나름대로 잔잔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는 0.45% 하락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0.21%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제약바이오 내에서 0.41%의 상승률이 나타나면서 강보합권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오늘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선은 에코프로 그룹주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에코프로 그룹주들 황제주의 자리를 뺏기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도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그나마 에코프로 BM이 0.18% 소폭 반등해주면서 27만 5,500원을 기록 중이지만 에코프로는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가는데요. 0.33% 하락한 89만 6천 원에 거래되면서 오늘도 90만 원 선을 복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LNF도 0.05%로 소폭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DX는 4.13%로 저가 매수세 일부 유입되면서 어제 큰 폭으로 빠졌는데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HLB가 0.16% 오르고 있고요. 알테오즈는 0.8% 하락하는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은 0.57%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로봇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은 0.32%로 소폭 반등해주고 있고요. 18만 9,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루닛과 클래시스 같은 종목군들 내에서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클래시스는 2.05% 오르고 있는 반면에 루닛은 3.25%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SM 같은 엔터주들 쪽으로 매수세 유입되면서 JYP 같은 경우 3.53% 오르고 있고요. SM은 1.2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IT 쪽에서는 AI 반도체 쪽, 칩리스,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이쪽의 종목군들이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반도체 가운데서도 AI 반도체 쪽 이쪽이 조금 더 강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OLED 쪽, 이 내년에 출시될 아이패드 관련된 모멘텀 앞서 전해드렸는데 이런 디스플레이 쪽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로봇주들 급락 나왔죠. 오늘 일부 종목군들 급반등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연속성이 나오는 쪽으로는 5G 통신 장비 쪽 오늘도 좋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부각되는 쪽은 풍력 쪽 오늘 좋습니다. 어제 이 유럽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늘리겠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이었던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은 전체적으로 또 온기가 감도는 모습이고요. 뉴스 하나 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서 10대 총수가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집결할 거다. 이 언니룡 장관 갈 때 같이 갈 거다. 뭐 이런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키워드 재차 수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징주 어떤 쪽부터 볼까요? 김민아 캐스터? 네, 오늘은 5G 관련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5G 관련 종목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미국의 5G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법 대응을 위해서 5G 기지국 안테나 생산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따르면 이번에 BABAA라는 법안에 대한 최종 지침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정책의 일환으로 광대역 인프라 구축에 420억 달러의 보조금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AT&T라든지 아니면은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 5G 기지국을 활발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러한 기대감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에이스테크를 필두로 해서 머큐리도 오르고 있고요. 오일솔루션, 솔리드, KMW 같은 종목들도 함께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5G 종목들 이렇게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 반짝 오르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지속 가능한 모멘텀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이러한 부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5G 통신 장비주들 오늘까지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지만 하지만 아직 포트에 5G 종목군들이 있으시다면 몇 년 되셨을 거예요. 2020년 안팎에 사신 분들이 현재까지도 좀 묻어두신 경우가 많고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다 한들 공 하나가 빠진 상황 여전합니다. 과연 어디까지 올라주면은 좀 손절 처리를 해야 될지 반등의 목표치는 얼마일지 이번에 모멘텀을 타고 또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5G 주들 어떻게 보세요? 어제 5G 주들이 좀 많이 좀 움직였는데 오늘 저는 좀 단발성으로 봤거든요, 솔직히. 네. 근데 오늘까지는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KMW 같은 경우도 지금 한 6%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서진 시스템, 뭐 이노와이어리스, 뭐 HFR, RFHSC 뭐 전부 다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이쪽은 좀 덜 오른 쪽, 좀 수급이 좀 비어있는 쪽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솔직히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근데 네. 이제 기술적 저는 반등으로는 보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의 그런 강도는 뭐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일단 KMW 차트 보시면요. 네. 저는 그냥 한 12,000원 정도? 121선 위치하고 있는. 그냥 일단 그 정도를 봐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서진 시스템도 그렇고, 아주 강하게 돌파하기는 좀 이동평균선들이 위에 겹겹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힘들다. 일단 반등의 목표치를 좀 어느 정도 본인들이 좀 설정해 두시고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참에 원금 회복을 하겠다. 나는 이제 뭐 푸를 가져가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일정 부분 또 마음을 비우시면서 익절을 해야지, 손절이죠. 네. 빠르게 정리를 하는 방법을 조금 더 각자의 그 목표치가 좀 있을 겁니다. 가격을 좀 설정해보자.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5G 먼저 봤고요.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 넘어가겠습니다. 시원스럽게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4%대, AP 시스템이나 뭐 지금 가장 강한 종목이 야스 도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고요. 지금 정적 VI가 발동이 돼 있네요. 얼마 만인가요? 지금 10일 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오래 밀렸는데 야스 정적 VI 발동됐고 현재는 10%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 쪽으로도 많이 묶이지만은 이쪽 디스플레이 장비 쪽으로도 사업을 펼치고 있죠. 피롭틱스 게다가 2027년까지 매출액 3천억 목표로 한다라는 매체 보도도 나왔습니다. 피롭틱스 오늘은 14%가량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STI라든지 이쪽도 강세 흐름이고 LG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약 3% 정도의 상승권, 선익 시스템 14% 급등 나오고 있고요. 동아일텍 볼게요. 동아일텍도 4%가량의 상승권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OLED 주들이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대형 OLED 쪽, 이쪽으로는 올해 4분기 말서부터는 조금 수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나 이제 소형 OLED가 이제 문제인데,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정체가 되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쪽에 들어가거든요, 소형 OLED는. 그런데 일단 그쪽은 좀 차치하더라도 전체적인 OLED 시장 전체를 본다면은, 모바일 쪽이야 악재는 어느 정도는 좀 주가에 반영돼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제 회복이 된다 그러면 OLED는 뭐 대형 OLED 중심으로 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가지고 대형 OLED는 국내사들이 뭐 거의 뭐 상당 부분 세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관련주들 움직임이 상당히 좀 괜찮은데 뭐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차트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이제 약간 이중바닥 형태가 나오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향 돌파가 나오고 있는 만큼 한번 모멘텀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기회에 단기적으로 일정 부분의 상승이 나오면은 좀 수익을 챙기는 그런 방법인가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지수가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시장에 만약에 이제 안정을 지금 CPI 발표가 지금 무사히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만약에 무사히 넘어간다. 그럼 시장이 그런 만약 오늘도 넘어가고 뭐 크게 안 빠진다. 이번 주까지.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조금 뭐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같이 좀 홀딩 해보는 전략. 뭐 너무 단기에 치고 빠지지 말고 일단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점점 더 강해지는 쪽이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 정도 기록하는데요. 그동안에는 뭐 HBM이나 HBM, AI 반도체, 뭐 몇몇 후공정이라든지 이렇게 좀 국한에서 올랐다면 오늘은 동시다발적으로 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먼저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4%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 이쪽으로도 약 4% 정도의 상승권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공정으로 또 많이 관심받지 못했던 뭐 원익 IPS나 뭐 이쪽 유진테크나 이쪽도 강세 흐름 오늘 뚜렷한데요. 특히나 유진테크가 최근 들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52주 신고가 썼습니다. 8%의 강한 움직임으로 41,500원에 신고가 썼고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익 IPS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강세 흐름 뚜렷하죠. 지금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들 종목이 예전에 반도체 많이 볼 때 이 강세 흐름을 이끌었다면 근래 들어서는 뭐 가온칩스나 이쪽도 보겠습니다. 2% 정도의 오름세, 코아시아 이쪽 디자인하우스 쪽이죠. 코아시아는 5% 정도의 상승권 흐름을 보여주면서 뭐 전후공정, 뭐 앞뒤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오늘 반도체 흐름이 양호해 보입니다. 이제 좀 살아나는 건가요? 그리고 유진테크는 요즘 또 계속 신고가여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알려주세요. 네,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그럼 먼저 유진테크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에는 이제 뭐 전공정 뭐 몇 년 한 2년 전 뭐 요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전공정 후공정 뭐 그렇게 크게 구분지어지지 않고 뭐 골고루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HBM이 부각되면서 특히 후공정이 좀 많이 부각되는 모습이에요. 특히 후공정에서 패키징 쪽이 많이 좀 부각되면서 후공정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전공정이 좀 소홀했는데 유진테크는 근데 실적은 계속 꾸준하게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분기 지켜보시면은 실적이 뭐 올해 2분기에도 영업이익률이 10%를 좀 넘어섰고 1분기에도 영업이익률이 한 13%, 14% 정도 되고 있고 다른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실적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주가가 어떻게 본다면은 실적 대비 좀 못 오른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뭐 어느 좀 못 오른 대비 이제서부터는 좀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고 오늘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소폭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단기적으로는 좀 바닥권에 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일단 뭐 미리 우리나라 증시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도 중요 빅 이벤트가 좀 끝난 만큼 시장의 방향성이 아마 결정될 것인데 뭐 애플을 비롯해서 이런 쪽은 크게 기대를 안 하더라도 엔비디아는 조금 오를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조금은 한 곱이 넘기고 이제는 조금 더 활발해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이런 의견 주시네요. 다음으로 지금 메타버스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AI 쪽에서 일상화하는데 9천억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직접적으로 AI 들어갈 때 생각나는 뭐 마음 AI, 솔트룩스 이쪽보다 메타버스가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P 있습니다.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16% 거래도 갑자기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고요. MP 말고도 이노뎁이 현재 1%대, 맥스트 보겠습니다. 맥스트 4.5% 강하량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덱스터도 있죠. 지금 덱스터 한 7% 정도 오르네요. 메타버스도 올해 상반기 내내 좀 쉬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네. MP도 그렇고 맥스트도 그렇고요. 조금 주가가 위로 올라갔다가 꼬리가 달려서 내려왔지만은 네. 장중에 좀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 좀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역시 뭐 꼬리 달린 게 결국에는 매집이 아니었나 지금 이렇게 되고 보고 있고 네. 그동안에 주가 오래 쉬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5G 쪽에서도 오래 쉬었는데 좀 움직이듯이 이것도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메타버스 그렇게 뭐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뭐 좋다고 보고 있지만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예전에 좀 빨리 되는 듯하게 느껴졌지만은 이제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메타버스보다는 AI 쪽에 눈을 돌리고 있는 만큼
단발성이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기술적 반등은 좀 강하게 좀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는 보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그동안 안 봤던 종목군들 얘기를 일부러 찾아서 드리는 건 아닌데 쭉 그렇게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메타버스 뭐 이쪽으로의 강세 움직임, 뭐 통신 장비 쪽도 그렇고요. 이런 종목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풍력도 그럼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CS 윈드랑 CS 베어링이 나란히 좋습니다. 각각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차트 보면 2달 정도 아마 한숨 지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장은 그래도 조금은 달라진 흐름 보여줍니다. 풍력 쪽은 이제 좀 훈풍이 불까요? 어제 이후 아까도 이제 네. 앵커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어제 새벽발 네, 뭐 맞아요. 뉴스로 네. 뜬 건데 어제는 오히려 반응 안 하다가 오늘은 조금 반응하는 모습. 뭐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네. 좀 힘을 잃은 모습. 거래도 완전 말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풍력 그런 뉴스 나와도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은 좀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유가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 전환을 좀 더 서두르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EU의 친환경의 최대는 태양광이 아니라 풍력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수혜가 예상될 수밖에 없고 좀 펀더멘털적으로 기사를 보면서 좀 접근하면은 좀 힌트가 있지 않을까 거기 기사 안에 답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너무 많이 빠졌는데 바닥권에서 좀 등락 거듭하면서 저점 테스트하면서 반등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V자 반등은 조금 힘들지 않겠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2차전지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포스코 그룹주들은 일단 반등이 나오는데 2차전지 그래도 오늘 장에서는 반등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쪽은 근래 들어서 이번 주에 내내 좀 체크를 하고 계시죠? 장비 쪽이 일단 좋습니다. PNT가 한 5% 정도 오르고요. 하나기술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5%가량 오름세 나타내면서 2차전지 쪽에서는 장비 쪽이 그나마 좀 상승 탄력이 나오고요. 피롭틱스는 디스플레이, 뭐 2차전지 같이 좀 묶이긴 하는데 이쪽도 다 좋습니다. 그리고 첨보나 솔브레인 2% 정도의 오름세. 에코프로 쪽 볼게요. 에코프로 BM이 2.5%가량, 에코프로는 1% 정도 오르는데 그래도 일단 90만 원권은 회복이 됐습니다. 그 밖에도 뭐 LNF나 포스코 그룹주들 워낙에 반등할 때도 탄력이 좋네요. 포스코 홀딩스가 2.6%, 퓨처엠도 2%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차 전지주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바닥이 나왔나 일시적으로 인버스 상장과 관련해서 매물 소화가 좀 된 건가 어떻게 보세요? 속단은 금물일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좀 기대해봐도 단기 되겠다. 반등으로 보고 단기 있어요. 반등. 일단 포스코 퓨처엠 차트 보시면요. 네. 그래도 121선은 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에코프로라 에코프로 BM도 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건데, 이제는 조금 좁혀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양극재를 본다면은 네. 에코프로 BM이라든가,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처엠, LNF 이 4개를 봤는데, LNF는 전구체 관련해서 단 일원화가 뭐 지금 수직화가 좀 지연이 되고 있어가지고 좀 실적에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고, 그럼 그거 제외하면은 코스모 신소재는 얼마 전에 유증 발표했단 말이에요. 저희 개인적으로는 유증 발표한 기업들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거 제외하면은 양극재는 그럼 볼 수 있는 기업이 포스코 퓨처엠이랑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까지 그냥 양극재는 아니지만은 뭐 2차전지 범주로 묶어본다면 그 정도 볼 수 있겠고, 뭐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제 조금 압축이 돼서 볼 수 있으니까 뭐 오히려 매매하는 관점에서는 조금 쉽지 않겠냐. 다가가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뭐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인버스 상품이 개인들이 이틀 동안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항상 개인들이 뭐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 뭐 지표 역할을 좀 반대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뭐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본다면 일정 부분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락 쪽 한 종목 보겠습니다. 네오비즈입니다. 피해 거짓, 티저도 공개가 됐고, 그리고 평점이 얼마가 나올지 이 부분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 지금 평점이 별로 안 좋은 상황이랍니다. 평점이 한 82점 정도 나오는데요. 증권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의 이런 평점이 나오면서 신작 기대감이 다소 좀 저하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 하반기에 신작이 줄줄이 대기돼 있는데 그 가운데서 피해 거짓이 기대를 좀 많이 모았던, 그리고 또 주가에도 크게 반영이 됐던 그런 게임인데 어제도 9% 올랐는데요.
이런 소식에 11% 크게 하락하고 있고 장 초반에 18%까지 급락이 나와가지고 많이들 걱정하셨을 거예요. 현재 아랫꼬리가 달리기는 하지만은 두 자릿수대 하락은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오이조 홀딩스도 5% 정도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그나마 좀 게임주 가운데서 견조하게 오르는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크게 또 신작에 따라서 너무 부침이 큽니다. 기대감이 근데 이게 피해 거짓이 네. 결국에는 이게 최근에 출시된 게 아니라 네.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그쵸, 작년 나왔었죠. 11월인가 10월인가 출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그거 가지고 지금 요즘 신작들 게임사들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제 뭐 어느 정도 사용해볼 사람들은 다 사용했고 흥행 여부는 이미 다 이제 판가름 난 상태이고 이거 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익이 발생이 되느냐 그런 걸로 지금 시기로 들어가는 건데 뭐 주가에는 이미 다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는 뭐 호재든 악재든 그러면은 이제서부터는 뭐 그냥 회사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겠냐.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 차트 보면서 뭐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30분 오르다가 이후에 다소 좀 상승분을 반납하더니 하락 전환되는 그런 패턴을 연일 보여줘서 그런 장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지 아침에 따라가면 늘 오후에 후회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팁을 주시겠어요? 그동안에 뭐 워낙 이제 거래도 부진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오면은 매물 조금만 나와도 쭉 빠지고 결국에는 뭐 그런 양상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빅 이벤트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죠. 우리나라 오늘 만기일이고 어제 CPI 미국 발표 있었고 다들 이제 잔뜩 움츠리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려는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런데 이제 장 막판에 외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갑자기 순매수 규모가 좀 늘어났어요. 5천 계약까지 늘어나면서 장 중에는 뭐 한 2천 계약 정도 그러다가 한 2시 한 4, 50분? 한 3시 가까이 되면서 또 갑자기 늘어나더니 장막판에는 갑자기 좀 늘어났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는 이벤트가 해소됐다고 좀 외인들은 판단하는 것 같고요. 오늘 외인들은 지금 주식시장, 현물시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소폭 팔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선물시장에서는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인들의 오늘 선물 매수가 계속적으로 좀 만약에 이어간다 그러면은 네. 9시 30분 이후에도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조금 흔들리긴 흔들릴 거예요. 흔들리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아도 오늘은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런데 대신 저는 코스피보다는 오히려 코스닥 쪽으로 조금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 이유는 오늘 뭐 만기일이고 뭐 프로그램 매도도 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조금 한번 조금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둬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